제 홈페이지에 요 타이틀 그림을 올려놨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 그림 잘 올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요 이제 이미지 보면은 기존에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이미지요. 저는 제 생각에 타이틀 이미지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왜 식민사관에서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뭐 교수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모든 한반도에서 이제 모든 일이 다 벌어졌다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실제 역사를 조금 조사해 보면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죠. 모든 역사는 대륙과 한반도를 넘나드는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다. 식민사관에서 역사 개념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사에 관심이 없다고 보면 되겠죠. 진짜 역사를 실록이나 우리나라 사서, 다른 나라의 사서, 서양의 사서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증명을 했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아예 보지를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찾겠죠. 제 채널에 올라온 그런 영상도 보면은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올린 지가 한 7일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계속 올려보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진짜 영상 제작하기 이제 힘만 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글쎄요, 제가 가야 우리나라 진실 역사 찾을 필요가 있겠나, 영상을 제작해 올릴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됩니다. 그냥 식민사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식민사가 이것은 그냥 쭉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믿고 살면 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이왕에 유튜브를 하니까 생활비라도 조금 벌어볼까 영상을 조금씩 올리고는 있는데, 예전에 제가 늘 말했잖아요. 유튜브 하는 김에 우리 역사도 찾고 생활비나 돈도 조금 벌면은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유튜브 하는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 한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자금성 이방원 건설 이렇게 타이틀 제목을 올렸고, 이방원이 만든 자금성 다시 찾아야 한다, 이런 우리나라 실록을 해가 제가 올렸잖아요. 자, 우리나라 실록에 이런 내용을 갖고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이 이제 보았을 한다는 생각으로 올려놨는데요. 실제 이 조회수를 보면 고작 1,500명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유튜브 할 때 그때 이제 영상 제작해 올릴 때는 제가 많이 봤을 경우는 2, 3만 명이 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제 채널에 영상 1000명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 하나 올리면은 그래도 최소한 못해도 2만 명 이상, 5만 명, 좀 많게는 10만 명 이상까지 이렇게 보면 좋은데, 그래야 영상 제작하는 사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수입은 그렇다 하더라도 버는 분이 많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많은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 채널은 보시는 분이 없으니까 맥 빠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맥 빠지니까 말도 제대로 잘 안 나오네요. 사실 이런 내용을 올리면 이거 진짜 전 세계 완전히 충격이고 확산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하나 내용만으로 사실 중화인민공화국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됩니다. 왜냐? 우리의 땅이 이거였기 때문이죠. 제가 설명한 이 자금성을 건설하면 또 이방원이 되기 때문이죠.
제가 요 금강산을 하나 이제 찾아놨습니다. 여러분 금강산 그라미 잘 아시잖아요. 금강산은 좀 확인해 보면 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강원도 금강군 뭐 고성군 평촌군과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에 걸쳐 있는 산이다. 태백산맥에 속한 높이 1638m 산 이름은 금강은 불교에서 유래했다. 이런 내용이 되네요. 그럼 뭐 불교에서 유래됐다면 뭐 이런 이름이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왜 그러냐면 불교는 우리나라만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중원도 믿고 중원 말고도 뭐 티벳이나 뭐 이런데 인도에도 이제 불교가 있으니까 뭐 금강산이라는 뭐 금강이라는 말은 뭐 여러 군데 이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소림사 보니까 그 무술 이름에 뭐 금강권이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림사 그것도 불교 아닙니까? 옛날에 그 영화에 보니까 금강 불개 그러면서 예, 뭐 무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금강 불개 이렇게 마스터하면은 사람이 금색으로 쫙 변해가지고 뭐 아무리 쳐도 뭐 끄떡없고 그러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여기 이제 뜻이 있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금강은 불태전 즉 물러나지 않는 진리를 향한 굳은 마음의 뜻이다. 금강은 산스크리트어의 바지라 번개와 금강석을 모두 가리킨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금강이라는 뜻이 산스크리트어의 이제 바지라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산스크리트어는 다른 말로 범어라고 하기도 하겠죠. 자, 번개 그리고 금강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이아몬드처럼 딱딱한 그 돌이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산의 형태를 이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철성분이 맞나요? 우리나라 그 금강산이 있는 그 북한 땅에 거기에 이 금강산이라는 이 산이 이 철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그러면 금강산이 있는 곳은 이 철성분이 많이 있는 그런 지형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니면 산이 이제 돌이 많으니까 뭐 딱딱해가 이제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훈역에 이제 한 단어다 이제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금강산이 이렇게 이제 사진을 보면 이런 이제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돌이 좀 있으니까 이게 어떤 보면 뭐 절경으로 보이나요? 아주 뛰어난 산세가 금강산이라고 하는데 뭐 실제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북한하고 추격할 때 아마 금강산에 가신 분도 아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금강산의 이제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38선을 경계를 해가지고 이제 북한 땅 위쪽에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동학금강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산의 질이 요건 뭐 내금강이라는 이런 내용도 나오고 외금강이라는 내용도 나오네요. 그럼 내금강은 요거 산세를 그려놓은 이런 이미지가 이제 내금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선의 금강전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뭐 요거 해금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외금강이 되겠네요. 금강산 안쪽을 그린 게 아니라 이제 바깥쪽을 이제 그린 그런 이제 산의 지형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다가 되겠습니다. 금강산은 바다하고 이제 가깝게 되어 있네요. 자, 요런 이제 금강산을 보면 참 절묘합니다. 자, 우리 보통 이제 한반도하고 대륙 그런 지명을 보잖아요. 근데 그 위치도 보면은 거의 비슷한 지형이 있습니다. 바닷가 옆이나 어느 산의 옆에, 안 그러면 어느 도시의 옆에 그 위치 비장이 아주 절묘하게 거의 사각에 이제 비등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룡폭포라고 되어 있네요. 뭐 이 정도 폭포는 우리나라에 또 많이 있죠. 이런 게 뛰어난 그런 풍경이 될까요? 이거는 이제 꽁꽁 얼었네요. 이거는 겨울의 금강산 구룡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일포 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멀리서 보니까 그냥 산인데요. 뭐 그렇게 뛰어난 절경도 없는 것 같은데. 자, 위쪽에 요 그림 요거 있지 않습니까? 정선의 금강전도라고 합니다. 자, 금강산 그러면 정선이 좀 유명하죠. 자, 그리고 뭐 금강산 이미지 보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를 이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풍경이 좀 뛰어나 보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요렇게 뭐 돌이 이렇게 있는 건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지요. 부분적으로 따져보면 뭐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뭐 별 그렇게 금강산이라는 게 산세가 그래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산세는 우리 남한에도 다 있지 않나요? 이 정도 산세가 빼는 절경인가요? 금강산이 뭐 1만 2천 봉이 있다는데 여기 1만 2천 봉이 과연 있나요? 그러면 앞전에 그 정선의 그림이 요걸 이제 묘사한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이 돌산이 이게 보이네요. 자, 요런 형태. 자, 요거하고 이제 비슷해 보입니다. 요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보이시죠? 자, 금강산의 이미지를 대충 봤는데요. 이건 또 뭘까요? 금강산에 이거 이런 바위가 있네요. 이거는 금강산의 비경이어야 되는데 이거 흔들바위 비슷하게 돼 있네요. 요렇게 보니까 산세가 좀 좋기는 합니다. 요거는 구경할 만 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그쵸? 좀 좋아 보입니다. 자, 한번 정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론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네요. 앞에, 아, 서론이 좀 말이 길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보시는 사람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뭐 영상 길이를 늘리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이제 경험담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이런 이제 인생관, 뭐 이런 걸 이야기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정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은 1676년에서 1759년 조선의 이제 화가 문신이다. 본가는 광주, 자는 원백, 호는 겸재, 겸초, 난국이다. 김창집의 청거로 도화선의 화원이 되어 관직에 나갔다. 보통 이제 정선 그러면 겸재라는 이제 말을 많이 쓰죠. 원백이나 뭐 겸초, 난국 이런 말보다는 이 호를 이제 겸재라고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자, 20세에 김창집의 청구로 도화선의 하원이 되어 현감에 이르렀다. 여기 이제 김창집이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네요. 김창집은 조선 후기의 문신, 학자, 작가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이분이 되겠네요. 자, 처음에는 중국 남하에서 출발했으나 30세를 전후하여 한국 산수화의 독자적인 특징을 살린 산수 사상의 진경으로 전환하여 동방진경 산수의 종화가 되었다. 여행을 즐겨 금강산 등의 전국 명성을 찾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명과 질감을 나타낸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으나 후계자가 없어 그의 화풍은 일대에 그쳤다. 문제가 없었던 탓으로 다만 서명과 한두 개의 낙관만이 화폭 구석에 있을 뿐 화제가 없는 것이 이치롭다.
경산에 그리면은 다채로운 숨은 그림들이 이제 아주 많다. 자, 경산이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린 그런 설명을 하고, 이제 금강산을 이제 많이 그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경산은 이제 있는 후계자가 없다. 자, 그런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정선이 남긴 그림을 보는데요. 자, 앞전에 본 금강전도, 자, 이것도 보이고, 자, 요런 이미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박연폭포라고 하네요. 이 폭포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정도 높이면은 최소한 50m는 되어 보이네요. 이 건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적어도 50m는 되고, 그보다 더 크게 이제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주 큰 폭포네요.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옥에 여기 사람이 앉아 있네요. 선비겠죠. 자, 버들나무도 보이고, 이런 이제 메마른 이제 가지도 보이는데, 그러면 요거는 아마도 풍경이 글쎄요, 여름일까요? 아니면 봄일까요? 요 메마른 가지를 보니까 이제 봄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자, 또 다른 이미지로는 이제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이제 박식한 분들이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다 금강산이라는 의미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창의문 종이의 단계 간송 미술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금강산만 그린 건 아니네요. 뭐 다양한 뭐 그림 형태를 이제 그린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쪽에도 많은 그림이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뭐 이런 형태로 생겼네요. 그럼 이건 뭘까요? 여기도 이제 건물이 하나 있네요. 사람으로 이제 많이 그려놨습니다. 여기 내 희미하게 이제 사람이 보이는데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여기에 두 사람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 쓴 사람들의 모자를 이제 잘 이제 유심히 이제 한번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도 있고 그림이 워낙에 많으니까 일일이 뭐 다 살펴보는 것보다는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요거는 예전에 그 학교 그 미술 시간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국보 제216호 인왕 제색도라고 하네요. 뭐 예전에 그 선생님이 여기 뭐 사람이 그려져 있다고 한번 찾아보라 이제 그런 예전에 설명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실제 찾아보니까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은 의심될 만한 것이 혹시 요거에 아닌가 싶습니다. 거인이 이렇게 뾰족이 보고 있는데 머리가 약간 보이는 그런 형태. 요거 상투 그리고 요게 이제 머리 그런 의심이 되는데 하여튼 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찾아보라 그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마 요 건물 안에 있겠죠. 예전에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 그림입니다. 자, 정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정산이 처음에 이제 그림을 시작했는지가 어디라고 설명을 하지요? 자, 처음에는 중국 남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땅에서 남쪽 부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정선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본관이 광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 유튜브의 이제 사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제목이 이제 조선의 천재 화가가 금강산을 그리며 생긴 일이라고 올려놓은 사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 채널에도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뭐 읽어주지는 않고,
우리나라 이제 조선이 이제 대륙에 있었다. 거기에 정선이 남긴 그림에 보면 파초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이 파초는 대륙에서 남쪽에만 있는 그 열대 바나나식 그런 이제 식물이고, 그리고 태조 일성기에서 명나라를 만들고 예전에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 그렇게 이제 댓글을 제가 달아놨습니다. 한번 제 영상을 보시라고 주소까지 적어놨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견제 정선에 대한 내용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 편에 영조 보이죠? 자, 영조가 여기에 견제 정선을 산수가 아름다운 지역에 그를 지방관으로 임명하였다. 자,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조 시대 때 견제 정선이 이제 지방관을 임명했다.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조선의 왕을 검색해 놨습니다. 자, 영조라고 하니까 여기 조선 제21대 왕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24년에서 1776년에 재임하신 분으로 되어 있네요. 1724년이니까 다시 정선으로 가면 여기 정선이 1676년에서 1759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연대가 좀 맞나요? 1759년이라고 되어 있고 1724년에 시위를 했다는데, 그럼 뭐 요때 뭐 들어가기는 하네요. 1724년 1724년 하니까 뭐 요때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영조께서 견제정선을 지방관으로 임명해가 이제 뭐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영조하고 아주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정선의 본관이 광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중국 남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영조께서 어디에 계셨겠습니까? 자,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 자,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죠. 자, 정선에 이제 본관이 광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거지도를 한번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거는 1402년도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를 이제 복원한 일본이 소정하고 있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뭐 이 지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자, 지도를 한번 확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명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이게 아마 하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정선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하죠? 짠.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광주라고 적혀 있네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 광주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보통 광주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광주가 있죠. 자, 요 광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정선이 그림이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위키백과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중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광주가 바로 정선의 본관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항아강에 이제 물줄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항아강은 오른쪽이 아니고 이제 위쪽인데, 자, 여기 아래쪽으로 보면은 여기에 황도라고 여기 적혀 있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광주의 정선을 이 황도, 자, 여기 이제 황도라고 적혀 있으면 여기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황도라고 이렇게 이제 적혀 있기 때문에 바로 영조가 자, 그때는 여기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정선은 여기 광주에 여기 있었죠. 자, 여기에 영조께서 정선을 임명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선을 요렇게 구문을 부려들여 가지고 벼슬의 직책을 내리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 가까이 붙어 있죠. 요 지점이 어디일까요? 여기 난징 아닙니까? 대륙 난징. 양자강 기점을 했을 때 바로 그 지역의 물줄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한반도 여기가 아닙니다. 한반도도 보면은 요 광주가 있나요? 여기 지명 여기 있죠. 요 한반도도 여기 보면 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라남도의 광주가 되겠죠. 그러면 요 위치로 봤을 때 그러면 광주의 지명이 이제 두 군데 있는 것을 확인이 되죠. 한반도도 있고 이제 대륙에도 있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고지도 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거는 1594년 또 그려진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여기도 한번 지명을 또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남직 내 여기 이제 황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거 이제 황제가 있는 곳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응천부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왼쪽에 보면 또 광주라고 지명이 또 있죠. 여기서 요렇게 이동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이제 황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정선이 처음에는 중국 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이제 남쪽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다른 이미지 또 하나 보도록 하죠. 이건 다른 지도인데 걸룡천하 여지도가 있습니다. 1743년도 걸룡 황제의 지시로 이제 그려진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광주라는 지명이 여기는 보이나요? 자, 여기도 광주가 있네요. 요 광주 보이시죠? 여기는 뭐 광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산의 이름도 이제 광자를 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남경이 어딜까요? 여기는 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졌네요. 자, 여기가 이제 남경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요거는 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지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 하고 이제 여기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 이제 정선의 간단한 이 정보를 봐도 대륙 조선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영조께서도 그때는 이제 대륙에 있었다. 자, 그런 의미가 이제 됩니다. 아국도의 검색 내용을 보면 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아국도는 장가시로 만주 정남기에 속하였다. 1709년에 진사를 주사했는데 강희자에게 발탁되어 시간 강사가 되었다. 걸룡연간에 이제 벼슬이 태자태보에 이르렀다. 1758년 7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아욱도는 조선에 4차례 사신을 왔다 갔는데 1차 숙종의 안질 치료제를 2차는 청나라 황태후의 부거를 3차는 영인군의 왕세제 책봉을 4차는 경종 죽음에 대한 조문가 용조의 왕위 책봉을 위한 사형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주목할 내용이 하나 딱 있는데요. 사체 왕래가 있죠. 여기에 이제 경종의 이제 죽음에 대한 조문 내용과 여기 영조 왕위 책봉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영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영조가 겸재 정선을 임명을 했잖아요.
여기 산수가 아름다운 지역에 그를 지방관으로 임명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바로 요 영조가 아곡돈이 영조를 만난 이제 그 시점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정선의 이제 내용을 보면 여기 중국 남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문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이제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한반도 고려 영어문하고, 여기 한반도 고려 영어문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자, 그리고 이제 대륙 영어문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어문에서 청나라 사신이 영접하는 조선 국왕을 묘사한 그림이 하나 되어 있잖아요. 이 청나라 사신, 이게 바로 아국돈이 되겠습니다. 자, 아국돈의 내용을 보면 여기 영조의 왕위 책봉을 위한 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영문 요 그림에서 이제 다 이제 들통이 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 아국돈이라는 범인이 여기에 붉은 골룡포를 입은 영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왔다는 거죠. 즉 대륙 남경 난징에 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국돈이 북경에 있었는데 이렇게 한반도에 서울에 온 것이 아니다. 자, 북경에서 이렇게 대륙 남경으로 이렇게 이동해가 여기에 왔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요 아국돈의 봉사도를 이제 보면 알 수가 있다. 이거 이제 영어문에서 청나라 사신을 영접하는 조선 국왕을 묘사한 그림이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선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독서여가 정선의 자화상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복장을 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복장 뭐 기억나는 그런 내용 없습니까?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네, 확대하니까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안에 내려볼까요? 자, 요 이미지가 되는데, 자, 조선의 선비를 이제 묘사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 꽃 보니까 이거 꼭 저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요 혹시 이 꽃 아닌가요, 이거? 제가 모란꽃을 검색해 놨습니다. 이 모란꽃의 이제 원산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중국 북서부가 이제 원산지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란꽃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꽃이 아주 이쁩니다. 자, 여러분들 이쁘시죠? 자, 이런 형태의 이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란꽃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된 것도 있고, 바로 이런 꽃이 되겠습니다. 아마 뭐 요걸 이제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붉은 꽃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좋겠네요. 자, 요 꽃이 바로 자, 요 모란이다.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똑같이 보이시나요? 자,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정선의 자화상의 이미지에 여기 화분에 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요거 보시면 모란 꽃 맞지요? 똑같죠? 모란도 여기 종류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약하고 모란, 아니네. 이거는 다른 거네요. 뭐 작약이란 그런 것도 있고 모란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가 이제 구분법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 마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파리를 봐서는 작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파리가 여기는 넓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란 꽃에 보면 주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란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이제 꽃이라는 거죠. 자, 모란에 이제 화분도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왼쪽에는 신발이 있는데, 와, 이 신발을 한번 보세요. 이거 지핀이 아니네요.
자, 요거 자세히 보면 요 가죽 신발 같습니다. 이거는 고무신은 아닌 것 같고 가죽 신발로 이제 보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중국식 이제 신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모양 형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네, 제가 한 블로그의 내용을 검색해 놨는데요. 이게 이제 명청 시기에 이제 신발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에 얹혀 있는 이런 신발들은 삼총 금연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아마 여성이 신는 신발이 되겠습니다. 이 신발 말고 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신발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다 여성이 신는 신발인데 정선이 신는 신발이 이런 형태의 이제 신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디자인을 보면은 거의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한번 볼까요? 바로 이런 신발이죠. 신발을 보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여기에 두 부분을 아마 이렇게 실로 꾸미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중간에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갈라진 거 보이잖아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발 형태를 보면 이 한반도 신발이 아니고 이제 중국풍인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신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도 있나요? 여기도 있네요. 이런 형태의 신발. 자, 이런 형태의 신발. 자, 요거와 거의 많이 닮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가죽 신발이나 이제 천 신발이 이제 되겠네요. 이런 형태니까. 또 아래쪽에 또 다른 것도 있나요? 뭐 이런 식의 신발도 있고, 이거는 이제 굽이 좀 더 높은 신발이네요. 여기 이제 원보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버섯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중국식 이제 버섯이 되겠죠. 이런 형태의 이제 신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굽이 많이 높네요. 여기는. 자, 여기 그냥 모란도 있고, 중국식 또 신발도 이제 신었고. 자, 그럼 이쪽으로 보면, 그러면 이 정선이 입고 있는 이거는 또, 이게 중국식 복장이네. 또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복장이냐. 자, 요거는 예전에 제가 올린 그런 영상의 내용이 됩니다. 1718년도 아비 풍속 인물지도 대명조선의 조선인의 건축 양식과 복식을 볼 수 있다. 태평성시도와 똑같아. 제가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대명이라는 사람의 이제 복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명나라 사람의 복장인데 요번하고 이제 똑같아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사이트를 또 준비했죠. 요거는 이제 확대해가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명인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여기 명나라 사람 이제 복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죠? 자, 또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현재 이미지를 비교해 놨는데요. 자, 복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자, 왼쪽에 정선은 또 부채를 두고 있죠. 오른쪽에 대명인이라고 또 부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기스를 보면은 이제 넓은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여기도 보면 넓은 형태로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모자를 쓰고 있는데, 자, 그 형태와 이제 유성에서 거의 똑같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뜻 봐도 이 풍만한 복장을 입고 있죠. 풍성한 그런 복장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위쪽에 보면은 이제 농사를 짓는 이제 그런 풍경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셨다면 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보면은 물소가 이제 그려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게 명나라 조선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많은 영상을 이제 올려가지고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우리
선조다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명나라 조선입니다. 물소도 보이고 물소 그러면 심산인당 그 유명한 그림 생각나잖아요. 예, 그 물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조선의 이제 건물 형태다. 그리고 요 오른쪽 편에 요 한 분이 앉아 있는데 요 분은 제가 생각해보면 공자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태호 복귀 씨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에 팔개를 이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편은 공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글루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이글루가 있으면 요거 원나라 복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 징기스칸 형태의 이제 복식인데, 자, 요렇게 이제 그려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냥도 하고, 깃발의 형태만 그려져 있지, 그림이 없어가 조금 아쉽네요.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호랑이들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이제 대륙 복장인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사이트 하나 또 검색을 했는데요. 자, 이거는 미술품 경매로 되어 있고, 조선의 금수강산이 이제 북끝에서 완성됐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같은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겸재 정선 독서여가도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1740년에서 1741년에 이제 그려진 건데, 이게 간송미술관 소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이제 정선이 그려놓은 이제 그림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여러 가지의 금강산을 이제 그려놓은 이미지가 되겠죠. 네, 요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겸재 정선의 정선필, 해학 팔경미, 송유 팔현도 화첩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 또 주목해 볼 만한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바로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 자, 요 그림을 한번 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미리 받아 놨습니다. 요거는 화질 상태가 그래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 다 금강산을 그려놓은 것 같죠. 자, 현재 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자, 요거 여기에 돌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큰 절벽 위에 여기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도 산이 보이고, 요거는 이제 바다인 것 같습니다. 자, 요 그림은 어딘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요거 되겠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경제, 세상에 둘도 없는 명품으로 되어 있는데, 김흥환과 김흥도는 영동 구군과 금강산 스케치 여정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왔다. 스케치한 초본을 바탕으로 정성껏 다시 정리해서 그린 영동 구군 및 금강산 그림을 정조에게 이제 바쳤다. 여기도 보면 정조에게 바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김은환과 김홍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 구군 및 금강산 그림을 정조에게 바쳤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김홍도라는 분이 나오잖아요. 자, 김홍도 한번 보죠. 김홍도는 1745년에서 1806년에 조선 후기에 풍속 화가이다. 본관은 김해, 자는, 사는, 호는 단원, 당구, 소라고 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의 호 단원을 따온 이름이다. 경조 시대 때 문예 부흥기의 대표적인 화가로 여겨진다. 자, 요번에 이제 단원 이제 김홍다가 됩니다. 근데 요 모자가 좀 다르지요.
한복도 보면 뭐 좀 비슷해 보이는데, 요거는 요런 식의 이제 복장을 이제 입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이제 겸재정선은 이제 영조 때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김홍도는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정조 때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조선의 임금으로 돌아오면 영조, 요 이전에는 경종이니까 영조 다음에 정조, 요분이 되네요. 영조 다음에 이제 정조, 이제 요때 이제 다 그린 시기가 됩니다. 이게 1776년에서 1800년이 되네요. 뭐 요 영조분하고 이제 정조분께 요 두 이제 황제께서 시기 임기하실 때 그려진 그림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전에 본 그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바로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김홍도 작품이 아니라면 뭐 정선의 작품이겠죠. 이 정선을 이제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같은 위치에 이제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 건물이 있고 여기에 길이 있고 절벽 위에 이제 건물이 지어진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형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위에 건물이 여기도 하나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같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강산을 그린 것이 맞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여기에 커다란 바위가 이제 서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그려놓은 것이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김홍도가 영동 구급 및 금강산 여정에서 스케치 그림 총성정 초봉 국립중앙박물관에 됐으니까 여기 이제 요 사진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이제 그려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똑같죠? 왼쪽이나 오른쪽 사진을 봤을 때 같은 지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바다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다를 이제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돌. 자, 여기에 큰 돌, 이제 이걸 그려놨겠죠. 뭐 중간에 작은 돌도 있고, 그렇네요. 여기 작은 돌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지어진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여기에 어딘가 이제 건물이 하나 있었다니 그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절벽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림은 이제 약간 은유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멀리 보니까 섬인지 뭐 산이 하나 보이네요. 요걸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똑같이 보이죠? 여기 산 보이시죠? 힘해가 그런데 이제 보입니다. 자, 요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본 그림이 되겠네요. 네, 요거 옛날에 총석 사진 1910년대 이제 사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강산 이야기 이런 사진이 또 있네요. 자, 같은 지형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미지로 돌아와가지고 또 확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요 그림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 편을 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그림도 있습니다. 안쪽으로 또 이동해 볼까요? 안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희미하니까 잘 보이지 않네요. 근데 여기에 또 중간에 보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 복장도 확대해 보면 이거 중국식 복장입니다. 이거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 복장 아니에요. 이게 이제 중국식 복장이기 때문에 왼쪽에 여기에 이것도 중국식 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선비하고 여기 한 동자가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들나무 이제 아래에 이렇게 물도 흐르고, 요거 또 배를 볼 수가 있죠. 배에 보면 이렇게 배 중간에 햇빛 가리개나 비 가리개가 이렇게 덮여 있지 않습니까? 요거 다 중국식 배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보면은 한 또 남성이 이렇게 구르마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중국식 구르마입니다. 이거.
다 중국식 그려놨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또 검색을 해놨는데요. 중국의 옛날 도수레라고 이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이제 수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서가지고 뒤쪽에 이제 끌어가지고 이제 미는 형태의 이제 수레인데, 이런 형태의 이제 수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 수레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선이 그려놓은 여기에 한 선비가 타고 있는 요 수레인데, 이 뒤쪽에 사람이 짝대기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것을 잡고 미는 형태 아닙니까? 바로 요 수레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이제 도수레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저 밀고 있죠? 확실히 같은 수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끄는 형태가 있고, 뭐, 뒤로 이제 미는 형태가 있고, 요 수레도 이제 여러 가지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도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미는 형태의 이제 도수에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중국의 이제 전통배라고 또 검색을 해놨는데요. 뭐, 이런 또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크선이 되겠습니다. 정크선은 바다를 항해할 때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배인데, 이렇게 이제 돛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람을 타고 이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돛이 없이는 이제 바다를 이동할 수가 없겠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삼판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배 형태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형태가 됩니다. 정선이 그려놓은 배가 요 배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배 중앙에 보면은 햇빛 가리개, 비 가리개가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예전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남긴 그 사진첩 양자강 계곡 넘어 그 여행한 그 일대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보면 사진에 이런 형태의 이제 배가 그때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있나요? 중국의 전통 선박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는데 둘 다 짐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중 돛대가 두 개나 세 개인 정크선은 갑판에 대포를 탑재하고 철갑을 부착해 전함으로 쉽게 개조할 수 있다. 용골이 있었음에도 항해 능력이 뛰어났던 정크선은 강을 오가는 소형 선박에서부터 원양을 항해하는 대형 선박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양하다. 삼판선은 노 하나로 추진되는 소형 선박으로 강만 오가나 이제 짧은 바다 항해에만 사용됐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 배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의 배라고 하면은 이런 선박을 많이 묘사하죠. 19세기 후반에 조선 어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 어선은 이렇게 돛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배가 조선 선박이 건설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선이 그려놓은 이 선박과 이제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의 선박이라고 검색하면 다 이런 식의 선박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형태의 선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조선의 나라, 이제 조선 선박이라고 이제 그림을 묘사하잖아요. 정선이 그려놓은 이 선박은 중국을 그려놓은 그런 선박이 이제 되겠습니다. 왼쪽의 이미지는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남겨놓은 양자강 계곡 넘어 그 기록 내용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 대륙에 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지붕이 이렇게 덮여 있죠. 이렇게. 자,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이제 보여줬으니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덮여 있는 이런 선박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래쪽에 여기는 중국 대륙을 이제 그려놓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위쪽은 한반도를 그려놓은 그런 이미지가 되겠죠. 자, 그것도 금강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중국 대륙풍에 이제 그림 되겠습니다. 자, 복장도 그렇고. 자, 여기에 보면은 이 파초가 보이죠? 자, 요 파초가 그려져 있는 게 바로 중국 대륙의 바나나과 식물인 열대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돌이 보이잖아요. 구멍이 송송 뚫린 요 돌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 영상에서 많이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요거는 다 중국을 그려놓은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당연히 복장도 중국 복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또 이것도 보면은 요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모자 보이시죠? 한 이렇게 선비가 있는데 요거 모자 요거 중국풍 모자가 있습니다. 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요거 중국식 이 곡괭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중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의 이미지를 이제 분석을 이제 해보면 요 반으로 이제 갈랐을 때 요 위쪽에 요거는 한반도 금강산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반도 이제 금강산을 이제 그려놓은 그런 이미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아래쪽은 대륙을 이제 그려놓은 그런 금강산이다 이제 그렇게 의미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봤을 때 금강산도 두 개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반도 금강산이 하나 있고 대륙 금강산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이제 한반도 금강산만 하는데 대륙에도 이제 금강산이 있습니다. 1402년도 육국고 대학 소장본을 기초로 한 혼일 강리 역대 국지도 이제 복원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대륙과 이제 한반도 뭐 여기 전 세계를 그려놓은 조선의 지도를 볼 수가 있죠. 자, 대륙의 요 아래쪽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여기 금강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거 금강산이라고 적혀 있죠. 금, 강, 산. 한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금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지명으로 봤을 때, 대륙에도 이제 금강산이 있고, 한반도에도 이제 금강산이 있다.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 우리 보통, 북한 땅, 여기에 금강산이 하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정선이 그려놓은 이것도 제가 이제 검토를 하면 요 위쪽은 한반도를 이제 그려놓고 요 아래쪽은 이제 대륙을 그려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이미지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곳에 이제 그려놨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요거 또 보면은 요거 파초 이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파초 그러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또 있죠. 또 파초가 이제 그 원산지가 어디이고 서식지가 어디인지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파초는 바로 이렇게 생긴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이거 파초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열대 식물이 되겠습니다. 파초가. 자, 파초과 파초 속의 열애살이 이제 풀인데 눈치 빠른 사람들이라면 벌써 알아차렸겠지만 바나나와 같은 속의 식물이다. 그리고 진화 과정 역시 바나나와 동일하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뭐 파초나 이제 바나나 뭐 거의 같은 이제 종이다. 이제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산지가 이제 중국이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뭐 이거는 뭐
자, 그렇기 때문에 정선의 이제 이미지를 봤을 때도 이게 이제 대륙풍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로 이제 정선이 처음에 그림을 어디서 그렸다고 했죠?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세기에 김창집의 청구로 도화서에 이제 화원이 되어 현감에 이르렀고, 처음에는 중국, 여기 중국 남쪽 부분에서 이제 그랬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중국 남쪽이라고 하니까, 이제 앞전에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를 보면, 자, 여기 중국 요 남쪽, 여기 금강산에서 그리는 이미지가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런 활동한 그런 이미지가 되죠. 여기서 나중에 그래가 이분이 또 한반도로 이렇게 건너와 가지고 여기 금강산에 이제 또 이미지를 그렸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두 곳에 그렸다. 첫 번째 두 곳에 이제 이렇게 나누어 그려진 그림이다. 여기에 이제 금강산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국 대륙 여기에 금강산이 있다. 그리고 한반도도 여기 북한 땅 여기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조 때 이제 겸재 정선을 영조 황제께서 이제 산수가 아름다운 지역에 그를 지방관으로 임명하여 그리게 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영조께서 이 겸재 정선을 이제 고용을 해가, 네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산수가 아름다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려라. 그렇게 고용해가 지방관으로 임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재가 이렇게 대륙하고 이 한반도에 이제 산수가 좋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남긴 그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도 두 곳이 된다. 즉 대륙 금강산이 있고 한반도 금강산이 있다. 그런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금강산의 12,000 봉우리란 한반도 북한 금강산 봉우리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이 다스린 지역과 경치, 산세가 아름답고 뛰어난 조선 팔도 천지의 산봉우리를 의미한다.